이건 믿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입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이제는 다시 써야 할 시간이 온 듯합니다. 한 일본 여성 기자의 충격적인 고백에 도쿄 언론계가 분노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오래된 지도. 이 지도의 정체는 뭘까요? 평범한 취재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국제적 파문으로 이어졌을까요? 가족의 반대와 직장에서의 따돌림,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그녀는 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마지막 순간 그녀가 선택한 놀라운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을 추구하는 여성의 용기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편집회의실은 언제나처럼 담배 연기와 커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 있는 마이니치 신문사 특별 취재팀의 일상이었죠.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부장이 제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요. 사오리, 이번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 취재는 네가 맡아. 시마네현에서 진행되는 행사야. 정부 입장을 잘 반영한 기사로 작성하고 이번이 네 첫 정치 기사니까 실수 없이 해야 할 거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사 3년차 기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전까지 제가 맡았던 문화기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외무성에서 미리 배포한 자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타카하시 부장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취재 준비를 위해 외무성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리시타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본 역사학계의 원로였죠. 사오리 씨, 다케시마. 아니, 한국 이름으로는 독도라고 하는 그 섬에 대한 취재를 한다고 들었소. 만날 수 있겠소?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날 도쿄대학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모리시타 교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낡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에도시대 마스다이라 가문이 제작한 고지도 복사본이요. 원본은 우리 도쿄대학 비밀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지만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소. 자세히 보시오. 봉투 안에 지도를 펼쳤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지도에는 지금 우리가 다케시마라 부르는 섬이 분명하게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색깔로 구분된 국경선이 그 섬을 조선 땅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죠?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모리시타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이제 늙었소. 남은 생이 얼마 없는데 최소한 진실을 아는 젊은이가 있었으면 해서. 당신이 어떻게 할지는 당신의 선택이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지도 한 장이 제가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모든 역사 인식을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모리시타 교수가 준 지도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충격으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제 제대로 분석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도의 제작 연도는 1779년 에도 시대 중기였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마스다이라 가문은 당시 막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던 가문이었죠. 이 지도가 공식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학창시절부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배웠는데 제 앞에 놓인 이 지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너무나 상충되는 증거였습니다. 동료 기자 유키에게 조심스럽게 이 지도에 대해 물어봤어요. 유키, 혹시 에도 시대 지도에서 다케시마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알아? 유키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오리, 그런 건 묻지 않는 게 좋아. 그냥 외무성 자료대로 기사 써. 우리 신문사도 내 커리어도 위험해질 수 있어. 같은 질문을 다른 선배 기자들에게도 해봤지만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냥 넘어가. 같은 말뿐이었죠. 누구도 진짜 답을 주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외무성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셨던 분이라 뭔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버지, 다케시마에 관한 에도 시대 지도를 봤는데 거기엔 조선 땅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사오리,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집에서요. 좋아. 이런 이야기는 전화로 하지 마.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은 잊어버려. 내 출세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안 그래도 여성 기자로서 힘든데 굳이 그런 문제에 발을 들일 필요 없잖니.
통화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공허함이 생겨났어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한국의 독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도 관련 역사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지도들, 일제강점기 자료들, 국제법적 분석까지 모든 정보가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 사이트에서는 특정 시기의 자료들만 선별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걸까?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요. 타카하시 부장에게 다케시마의 날 취재를 위한 자료 조사 명목으로 일주일간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실제로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죠. 생전 처음 가는 한국이었지만 진실을 향한 열망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좋지 않은 시기였고 독도 문제는 양국 갈등의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입국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국립중앙도서관이었어요. 사전에 이메일로 연락해 독도 관련 역사 자료를 보고 싶다고 했더니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독도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도서관 사서가 말했습니다. 네. 역사적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서는 미소를 지으며 방대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시대부터 현대까지 독도를 다룬 지도, 문서, 연구 자료까지. 거기에는 제가 모리시타 교수에게 받은 것과 비슷한 에도 시대 지도도 여러 장 있었어요. 모두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공개되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디지털화된 자료도 있고요. 다음 날은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의 자료들을 보며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러일전쟁 중이었고 한국이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서울대학교 동아시아 역사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 교수는 제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었어요. 일본 내에도 독도가 조선 땅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많습니다. 특히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했죠.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그런 자료를 쉽게 볼 수 없는 건가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정치적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서울 시내의 작은 서점에서 독도 관련 책을 몇 권 구입했어요. 일본어로 번역된 것도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독도 모형이 전시된 박물관을 방문했죠. 그곳에서 독도를 직접 방문한 일본인 학생들의 소감문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눈으로 직접 봐야 알 수 있다. 누군가 남긴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수많은 자료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저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안에는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이 확신이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의 나침반이 될 것임을 그때는 몰랐지만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타카하시 부장에게 다케시마의 날 행사 취재 기사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외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긴 했지만 역사적 맥락을 좀 더 넓게 다루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타카하시 부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건 뭐지? 너무 복잡해. 그냥 정부 입장만 간결하게 정리해서 다시 써와. 독자들은 역사적 맥락 같은 것에 관심 없어. 제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지시에 순응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부장님, 저는 기자로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사안을 다루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자료들이 있는데 타카하시 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국. 내가 왜 거기에 갔어? 자료 조사를 위해서요. 에도 시대 일본 지도에서도 독도, 아니, 다케시마가 조선 영토로 표시된 것이 여러 점 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사오리, 내 사무실로 와. 타카하시 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넌 아직 젊고 순진해. 언론사도 결국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이야. 우리 신문의 주요 광고주 중에는 정부 기관들도 있어. 이런 민감한 사안에서 정부 입장을 거스르는 기사를 낼 수는 없어. 하지만 진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자로서 그만. 내가 원한다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도 고려해볼게. 그날 이후 제 주변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동료들이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회의에서 제 의견은 무시되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게 되었죠. 한 번은 화장실에서 선배 기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차오리는 도대체 왜 그런 위험한 주제를 건드리는 거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 다녀왔대. 아마 세뇌당한 거겠지. 그렇게 한국을 좋아한다면 아예 거기 가서 살지 그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기자를 꿈꿔왔고 이 신문사에 입사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는데요. 지금은 그 자리가 너무 외롭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블로그에 익명으로 제 생각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블로그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친한파 기자가 또 헛소리, 매국노, 역사를 왜곡하는 기레기. 온라인상의 비난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 정보를 찾아내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소수지만 지지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글 감사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런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소 체험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커져갔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확신이요. 신문사에서의 따돌림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동맹자를 만났습니다. 정치부 선배 기자인 이노우에 씨였죠. 그는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워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 블로그 글 봤어.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에 대해서도 들었어. 이노우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 10년 전 내가 정치부에 갓 들어왔을 때 우연히 오키나와 기록보관소에서 메이지 시대의 문서를 본 적이 있거든. 거기에도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를 만난 거죠.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노우에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내처럼 열정적이었지.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지. 가족도 있고 빚도 있고 결국 침묵하는 쪽을 선택했어.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 10년 전 내 자신이 생각나더라. 그날 이후 이노우에 씨와 비밀리에 만나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과 인맥을 통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로 보완했죠. 우리는 다케시마 독도 진실 프로젝트라는 비밀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록하는 걸까요? 어느 날 제가 이노우에 씨에게 물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지. 지금 당장은 아무도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 기록을 보게 될 거야. 우리의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에도 시대 지도부터 메이지 정부의 공식 문서, 국제법적 분석까지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특히 중점을 둔 것은 일본 내부 자료였습니다. 제3자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죠. 이노우에 씨, 이 자료들이 공개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 둘 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정말 기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어?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어?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진실을 전하는 기자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학창 시절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언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서 작업을 마무리할 즈음 이노우에 씨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절대 이 기사를 낼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아는 독립 언론 플랫폼이 있어. 그쪽에 익명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건 어때?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작업을 마친 후 이노우에 씨와 함께 작은 술집에서 축하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오리, 넌 정말 용감해. 이런 기자가 더 많아져야 우리 언론이, 우리 나라가 바뀔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폭풍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독립 언론 플랫폼, 진실의 목소리에 우리의 기사가 게재된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내심 긴장되었어요. 기사 제목은 에도 시대 지도가 말해주는 다케시마의 진실이었습니다.
인터넷의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기사가 게재된 지 몇 시간 만에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점심시간에는 이미 몇몇 대형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지도를 보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역사적 지도를 찾아보고 공유하는 움직임이었죠. 물론 반발도 거셌습니다. 우익 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역사 왜곡이라고 비난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반일 세력의 선전이라며 공격했어요. 온라인에서는 기사 작성자를 찾아내기 위한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타카하시 부장이 급하게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오늘 아침 다케시마 관련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사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기사 작성 시 반드시 정부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의실에서 이노우에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우리 기사는 해외 언론의 주목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반응한 것은 한국 언론이었어요. 일본 기자들이 밝힌 독도의 진실 같은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죠. 이어서 영국, 미국의 주요 언론사에서도 일본 내부에서 시작된 역사 논쟁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오리, 너였니? 그 기사를 쓴 건?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어요. 아버지의 동료들이 모두 내게 묻고 있다. 우리 가문의 명예가. 사오리, 왜 그랬니?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우리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뭘 안다고. 국가 간의 영토 문제는 단순한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야. 복잡한 정치적,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까지 희생해야 하는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와 이노우에 씨는 사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뉴스가 빠르게 퍼진 것이죠. 사장은 책상 위에 출력된 기사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작품이오. 사장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이노우에 씨가 앞장서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왜 우리 신문사의 공식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았소? 거쳤다면 승인되었을까요? 제가 대담하게 물었습니다. 사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두 분 다 알겠지만 이런 행동은 심각한 회사 규정 위반이오. 게다가 우리 신문사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고 결국 우리는 자발적 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사실상의 해고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의회의 지원군도 나타났습니다. 몇몇 신진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고 도쿄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들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어요. 시민단체들도 열린 역사 교육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했던 반응은 많은 젊은이들의 지지였습니다. SNS에서는 우리가 배운 역사는 일부였다. 더 이상 감춰진 진실은 없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마치 작은 불씨가 서서히 퍼져가는 듯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이노우에 씨는 즉각 거절했지만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진실을 알리는 일에 국경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반일도 친한도 아닌 순수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터뷰는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영상은 일본으로도 역수입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용기 있는 언론인이라는 평가도 나왔죠. 집 앞에서 우익단체의 시위가 있기도 했습니다. 확성기로 매국노는 일본에서 나가라고 외치는 소리에 몸이 떨렸지만 그럴수록 더 확신이 생겼어요. 진실은 언젠가 모두에게 인정받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신문사를 떠난 지 한 달, 저와 이노우에 씨는 작은 사무실을 빌려 독립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병행해야 했지만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우리는 역사의 창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영토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쟁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재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독자만 찾아왔지만 점차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특히 교사들과 대학생들의 지지가 컸습니다. 그들은 교과서에 없는 역사를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죠.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옛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특히 아픈 것은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차오리, 내 아버지가 외무성에서 사직했단다. 내가 일으킨 파문 때문에 계속 일하기 어려웠대. 그런데도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니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선택이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이 정말 옳았을까요? 하지만 이노우에 씨는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변화는 항상 희생을 동반해. 내 아버지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내 용기를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거야.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아픔 속에서도 사회적으로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의 플랫폼이 알려지면서 해외 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역사인식 세미나에 저를 초청했고, 유럽 몇몇 대학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어요. 제 이름이 국제학술지에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인정은 일본 내에서도 조금씩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몇 진보적인 교수들이 우리의 자료를 대학 수업에서 활용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역사 교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가르치자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립역사박물관에서 일본 고지도로 보는 동아시아 특별전을 개최한다는 것이었어요. 그중에는 우리가 공개했던 에도 시대 지도와 비슷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노우에 씨, 우리가 정말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기쁨과 의아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변화는 늘 이렇게 조금씩 오는 법이야. 처음에는 저항이 크지만 진실은 결국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 그러던 중 더욱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국제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경계의 역사 동아시아 영토 분쟁 프로젝트의 자문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전 세계에 방영될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개인적 희생도 진실을 알리는 일에 비하면 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섬세한 문제를 다룰 때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 이야기를 알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말해준 용기에 감사해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밝아질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치고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곳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독도였죠. 한국에서는 민간인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울릉도를 거쳐 독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 위에서 처음 독도를 봤을 때 왠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섬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작지만 강인한 느낌의 섬이었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독도에 머무르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바위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신문사를 그만두고 가족과 멀어지고 사회적 비난을 견디며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도는 말이 없습니다. 진실을 찾아내는 건 결국 사람이죠. 기록을 위해 카메라에 독백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우리의 온라인 플랫폼에 올릴 예정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영토 분쟁의 해결책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해석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지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믿어왔던 절대적 진실이 사실은 다양한 관점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동아시아에 공유된 역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이 공유하는 문화적, 역사적 유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충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단일한 관점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를 반일 기자로 낙인 찍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비난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확신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차오리에게 처음에는 내가 한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내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평생 조직의 일원으로만 살았지만 너는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구나. 아직 내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내 딸로서 자랑스럽다. 언젠가 다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저는 도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형 언론사의 기자는 아니지만 독립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더 많은 자유와 책임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우리의 온라인 플랫폼은 점점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했고 이제는 작은 팀을 꾸려 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날의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받은 한 이메일이 그런 의문을 해소해 주었어요. 고등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차오리 씨, 저는 당신의 기사를 읽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도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수록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위한 자료를 검토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아침 햇살은 언제나처럼 밝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은 지도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진실은 끝내 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저는 오늘도 그 길을 걷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은 결국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테니까요. 언젠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서로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는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믿음으로요.